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 자료가 좀 바뀌었는데 전달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지금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일단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의 신정규고요. 현재는 백엔드 AI라는 오픈 소스를 11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텍스트 큐브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었고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에서 MLOps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막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레벨업이라는 회사고 랩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래서 레벨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인데 랩을 업이거든요. 근데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여는 법칙을 써서 레벨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발표 자료 전달이 안 됐으니까 말로 앞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말에 그 AI 프렌즈라고 하는 대전에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 주도의 과학혁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정확히는 대부분의 과학혁신이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였고, 주테마를 요약하자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그 아서 클락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고도로 발전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대학원생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였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자동화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자동화되기 쉬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연구 패턴부터 아마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는 인간의 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차를 몰고 먼 곳에 갈 때 굳이 우리가 예전에는 막 집신을 이고 지고 2주씩 걸려가지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오고 이랬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오지만 우리는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는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고 전기 모터라거나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냥 내가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연구의 대부분은 자동화가 되겠지만 아마 우리는 그게 자동화되어 있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그냥 도구가 예전보다 한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좋아졌을 뿐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 테마인데 그 AI를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자라는 걸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가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AI를 가속하거나 아니면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는 일을 하고요. 그걸 위한 솔루션으로 백엔드.AI라는 오픈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연구를 위한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레벨이 높아야겠죠. 우린 적당한 표현이 있죠. 대학원생 또는 신진 연구자, 고급 연구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텔리전스에도 여러 종류의 레벨이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하기 위한 되게 복잡한 종류의 지성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오늘 날씨 어때 하면은 오늘 아침에 춥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굉장히 단순한 인텔리전스가 있죠. 그래서 지능에는 어떤 종류의 척도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건 사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들은 연수나 간내 차원에서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대뇌에서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레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아마 AI도 그런 식의 다양한 종류의 인텔리전스 레벨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인텔리전스를 개량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다양한 종류의 레벨에 따른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상호 협력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연합체처럼 돌아가게 할 것이냐라는 개념이 아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에이전틱 AI라는 걸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건 그 에이전틱 AI 그 자체에 대한 얘기도 되게 길게 할 수 있는 토픽이지만 그건 앞에서 많은 세션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소다 또는 학교다 이런 기관에서 그래서 이걸 얼마나 신뢰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운영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엔터프라이즈 AI
GPT라고 갈 거 없이 우리는 모두 챗GPT를 이제 끼고 살죠. 그래서 논문 쓸 때 영어는 굉장히 쉬워졌고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이 보통 영어로 정서를 할 텐데 그 과정은 이제 챗GPT나 아니면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논문 영어로 잘 읽히는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챗GPT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계가 작성한 어떤 특이한 특성이 느껴지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죠. 뭐 기승전결이 되게 확실하다거나 그 주소목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 그게 I hope this email find you well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건 챗GPT가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를 안 쓰는 건 아니고 갈수록 많이 쓰고 있어서 그저께부로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가 3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이미 컴퓨터에 AI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챗GPT를 직접 결제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클로드를 직접 결제해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Bring Your Own AI를 과연 허용할 수 있는가로 가면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챗GPT나 엔트로픽 모델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들을 트레이닝에 사용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요금은 그거보다 10배 정도 비싼 대신 거기서 이제 옵트아웃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일반적인 뭐 텍스트를 정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연구, 특히 국가 관련된 연구라거나 특허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정보들이 그런 빅텍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많이 줄일 수 있을까? 또는 대기업에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어떻게 많이 내보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AI 사용을 섀도우 AI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작년에 내부적으로는 외부 AI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기업에서 아예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아예 테넌트를 나눠놓고 그런 정보들이 못 나가게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다들 자신의 AI들을 웹 형태로 들고 오는 상황에서는 그런 관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관 안에서 AI를 돌리면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중국 AI 모델들이 좋다, 뭐 GM 모델이 좋다, GLM이 좋다라고 해도 그런 오프라인 AI 모델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GPT 5.1이라거나 뭐 클로드라거나 제미나이 3 같이 굉장히 강력한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들의 성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민감 데이터들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국가연구소들이라거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퍼블릭 모델을 쓰면 보안이 우려가 된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잘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챗GPT가 인기를 끈 한 2년 반 동안은 계속 있었던 이슈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오픈소스 모델들은 계속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대화 내용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AI 모델들을 기관 안에 설치하는 경우들도 늘어는 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온프레미스 AI가 진화하는 속도와 별도로 클라우드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올해 특히 들어서는 에이전틱 AI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더 복잡해지게 됐죠. 싱글 LLM은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게 로컬로 기관 안에서 돌아가느냐 클라우드로 돌아가느냐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들이 아니라 그 LLM 자체도 어떤 LLM은 기관 안에서 돌고 어떤 건 외부에서 도는 그런 LLM들이 연합해서 특정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 때 어떻게 그럼 그 LLM들끼리의 정보 교환에서 필터링을 거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AI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 가버넌스에 더 가까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 안에 산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 RAG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덱싱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이 서로 다른 임베딩을 썼을 때도 잘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또는 그렇게 나온 답변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얼마나 보안에 철저하게 바깥으로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에이전틱 AI를 구현할 때 하이브리드 AI를 도입하는 경우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이브리드 AI의 바깥쪽은 우리가 보통 뭐 챗GPT라거나, 그러니까 GPT 5.1이라거나 제미나이를 쓰고, 내부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뭐 GLM 모델을 주로 쓰죠. GLM이나 아니면 조금 자원이 부족한 경우는 그 Q1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돌리면서 성능에 따라서 중간에 스마트 라우터를 붙이고 이 답변이 얼마나 고급 답변이 필요한지를 미리 소규모 모델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서, 보통 그 소규모 모델은 그 Q1, GN3를 파인튠하거나 아니면 젠마3를 파인튠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지금 들어온 사용자의 질문이 클라우드 정도의 역량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라우팅을 하는 것 자체도 LLM한테 맡기는 식으로 스마트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라우팅을 해서 이게 클라우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나가는 정보를 전부 다 레드액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리되 그 가린 정보와 상관없이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킹을 하는 것도 LLM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마킹을 하는 LLM도 따로 파인튜닝을 하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각각 장점이 있죠. 그 클라우드의 장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할 때 더 많이 쓸 수 있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만, 정보의 개인정보나 네트워크 종속성, 그리고 특히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멎었을 때 핵심 기능들을 클라우드에 의존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종속성이라거나 서비스의 업타임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요. 반면에 온프레미스의 장점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안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고 성능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간씩 2, 3개월씩 느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에이전틱 A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와 워크플로우의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고, 동시에 또 만약 우리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크다라고 하면 로컬 AI가 커리어할 수 있는 RAG랑 클라우드 AI가 커리어할 수 있는 RAG를 서로 다른 곳, 하나는 기관, 하나는 기관 밖에 두고 그것들을 바깥에 있는 데이터는 항상 필터링이 이루어진 상태의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보통 실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동기화를 하는 필요성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이나 유지 관리도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동기화 과정에서의 유효시간에 보통 동기화를 하는데 그때의 지연시간 같은 이슈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가 클라우드에도 있고 로컬에도 있으니까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세우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GDPR이나 HIPAA 같은 걸 지켜야 되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올라간 것도 따로 감사를 받아야 되고 로컬에 있는 것도 따로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양쪽 시스템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그 롤 베이스드 억세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통합 계정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클라우드에서는 우리가 뭐 엔트로픽이나 구글 클라우드나 오픈 AI 같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뭐 하이퍼클로바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클라우드들을 또 갈아타는 소요들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에 의존성이 없는 AP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큰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동시에 이런 걸 이제 하이브리드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우리 최근에는 인퍼런스 같은 경우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배포가 일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쿠버네티스를 로컬에 배포하고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걸 똑같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도 큰 이슈가 되고요. 또 이런 모델 페이로드의 크기나 데이터 페이로드의 크기가 작을 때는 상대적으로 싱크가 쉽지만 그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온프레미스와 하이브리드를 구축하는 경우는 클라우드는 지속적으로 항상 서비스가 되는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24시간 유지를 하고, 온프레미스 쪽에는 이제 민감 데이터 기반으로 내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식의 워크로드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프레미스를 제어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랑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 비용을 보통 계산할 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면 온프레미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상으로 잘 유지를 해 나갈지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2, 3년마다 업데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데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은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의 솔루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산 AI 워크로드를 통째로 관리를 하는 것은 백엔드.ai나 레이나 슬럼 같은 도구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고 모니터링하고 ETL을 구축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에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다루던 회사들이 시큐리티 영역으로 오는 것이 앞쪽에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라면, 반대로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하던 회사들이 데이터 쪽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이런 데이터를 안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동시에 이런 AI 쪽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요. 뭐 넷앱이라거나 바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진출을 하고, 동시에 또 동일한 데이터 레이크로 클라우드와 로컬에 데이터를 공급을 해서 AI 에이전트들이 쿼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파인튜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패브릭 솔루션이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양쪽에 서로 다른 감사 체계를 갖춰서 내보내겠다, 이런 쪽의 정책들 또는 구현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룰베이스로 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조차도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관 용도에 맞게 파인튜닝해서 그 LLM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그 LLM을 필터로 사용을 하는, 그래서 1빌리언에서 보통은 1에서 4빌리언 사이의 모델들로 그런 굉장히 소규모 초고속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런 필터링도 LLM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민감도나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레벨들이 차등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단계이지 그런 실버 불릿이 존재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들 하고 싶어 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백엔드.ai라는 걸 통해서 AI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라우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아직 아이디어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벤더들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있지만 그 스토리지 벤더들도 딱히 엄청나게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는 클라우드 AI를 사용을 하다가 많이 클라우드가 다운이 됐다, 그러면 로컬 AI를 구축을 미리 해둔 것을 UPS처럼 전기 정전됐을 때 배터리 쓰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서 은행이라거나 그 병원 같은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AI한테 위탁을 했을 때도 그런 외부 장애에 그 기관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컨티뉴엄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올해부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걸 이제 구현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만든 슬라이드에는 다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보내드렸던 게 이게 드래프트 버전이다 보니까 뭔가 다 없어서 중간에 표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들을 연합해서 돌릴 때는 보통 우리가 3단계의 쉘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라우팅, 어떤 일을 어떤 AI나 어떤 에이전트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어딘 로그를 남겨서 가시성을 구현을 해서 얘가 진짜 이상한 일을 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관제하는 것. 두 번째로는 AI에게 주는 데이터도 마스킹을 해서 주고 나오는 데이터도 마스킹을 해서 받아서 민감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처리를 하되 정말로 중요한 수치 같은 것들은 AI가 인식하실 수도 없게 하고, 동시에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런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질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의 민감 데이터를 어디까지 마스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별도로 하는 것, 그리고 나오는 답변이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인지 또는 이것들이 뭐 AI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할루시네이션 또는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답변이 아닌지 출력을 검증하는 이런 세 가지의 장벽을 치게 됩니다. 이런 장벽을 최초로 개발했던 거는, 공식적으로 개발해서 공개했던 거 2023년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매트릭제는 프로메테우스 말고 그 GPT-4를 그냥 서비스를 하려니까 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안에다가 GPT-4를 안에다 놓고 밖에다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치고
그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관제를 하고 거기에 레드 팀을 또 따로 LLM으로 만들어서 레드 티밍으로 연속적으로 테스트를 계속 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장벽 자체도 AI로 만드는 거죠. 그런 걸 했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그 가이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답변이 어떤 식으로 잘 나가는지. 그 가이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가이드라는 모델들도 있지만 뭐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위험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는 그런 가이드 모델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 라우팅을 붙일 때 AI 게이트웨이도 AI로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단순한 문제들은 단순하거나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데이터 민감도가 낮은 것들은 클라우드로 보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온프레미스로 보내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식으로 그런 스마트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클라우드 쪽에는 굉장히 높은 정도의 추론도가 필요하거나 코드를 만들거나 번역이나 일반 상식 같은 좀 복잡하거나 넓은 지식 폭이 필요한 것들을 클라우드로 라우팅을 하게 되고 기관 안에서 되게 중요하고 델리케이트한 것들은 LLM으로 온프레미스로 처리를 하는 식으로 게이트웨이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쉘을 씌워가지고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들어오는 애들한테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는 공격을 막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뭐 화약을 만드는 법, 핵폭탄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첫 번째고 예전에는 이런 걸 룰 베이스로 박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인젝션에 맞는 모델들을 붙이게 되고요. 가드레일 모델들, 가드 모델들 또는 뭐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킹을 하는 모델들도 보통은 따로 만들고요. 이건 파인 튜닝을 할 때 오리지널 데이터와 마스킹한 데이터를 주고서 그 기관 안에서 보통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할루시네이션도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AI 게이트웨이를 두게 되는데 여긴 당연히 일반적인 서비스처럼 로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트 제한을 하게 되고요. 그 디도스 공격이라거나 토큰 사용이라거나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막게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전사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게이트웨이 단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웹서버 시대에는 그 웹서버 앞에 붙은 그 엔드포인트에서 그런 처리를 했었는데 그 엔드포인트와 이제 AI 서버 사이에 들어가는 걸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스킹을 할 때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마스킹을 하고 룰 베이스의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룰 베이스를 한번 거친 것을 또 LLM에 넣어서 한 번 더 마스킹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LLM이 굉장히 작고 빨라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가 알아야 될 정보들을 어떻게 필터링을 하느냐, RAG를 구축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월급이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그냥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직급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의 레벨을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하고 그 레벨에 따라서 RAG를 서로 다르게 쿼리를 날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엔 답변 신뢰성을 당연히 충정을 해야겠죠. 웹 검색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그라운딩이라는 기능을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게 실제 내용과 맞는지 검증해 주거나 또는 구글 서치 엔진을 RAG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그 환각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게 글이 아니라 뭐 제이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코드 또는 그 SQL 같은 쿼리문이라거나 할 때는 그 형식에 맞춰서 나가는지 특히 에이전틱 AI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그 아웃풋이 다음 에이전트에 인풋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럭처드 아웃풋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딱 맞게 나오는지도 보통 포맷 가드를 붙여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에이전틱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아니면 이 에이전틱 풀을 만들 때 그 앞에 에이전트가 실수를 했을 때의 그 실수가 프로파게이션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는 거는 보통 이런 스택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백엔드.ai라는 게 있고 그 백엔드.ai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뭐 말장난 같이 보이긴 하지만 빨리라고 부르는 런처가 있고 하드웨어랑 엮은 빨리 스퀘어가 있고 그 빨리를 라우팅을 하는 컨티뉴엄이라는 애가 있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틱 AI나 창작 도구로 사용하는 AI 돌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다 개발 쪽이고요. 그 패스트 트랙은 MLOps라고 보시면 되고, 그 MLOps에 우리가 데이터를 항상 부어 넣는 게 아니라 질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페르소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굉장히 친절한 상담원의 데이터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해서 합성 데이터 기반의 파인 튜닝을 제공하는 파인 튜닝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걸 전부 다 포괄하는 그 빨랑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기능들이 있고요.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백엔드 쪽에서는 뭐 GPU를 굉장히 파인그레인드하게 가상화하는 기술을 제공을 해서 사용률을 올리고 있고, 서비스를 할 때는 그 AI 모델들을 앱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오픈 소스로도 내놓고 엔터프라이즈로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다 통합을 해서 그 빨리를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업스테이지랑 KT랑 함께 그 태국에 공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삼성홀병원 같은 곳에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의 게이트웨이로 사용을 하는 컨티뉴엄이라는 프록시가 있고요. 이 프록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단계 방어막 중에 앞에 2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그 스마트 라우팅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컨티뉴엄 자체가 서빙을 할 때 예를 들면 프리필은 NPU한테 시키고 디코드는 GPU한테 시키는 식으로 디서그리게이티드 서빙을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과 연동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좀 많이 들리실 텐데, 그 우리가 서빙을 할 때 지금은 GPU나 NPU 하나 또는 여러 대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답변을 생성해야 될지 그 상태 공간에서 내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프리필 또는 인코드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작점이 결정이 됐으면 그때서부터 계속 데모김을 통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걸 우리가 디코드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은 하드웨어에서 하지 않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의 컨텍스트를 캐싱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작 지점을 찾아가는 부분은 컨텍스트 캐시를 생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이 캐시에서 바로 읽어와서 텍스트를 바로 생성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걸 이제 컨티뉴엄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컨티뉴엄 라우터가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컨티뉴엄 서버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하이브리드 에이전틱 AI를 구축을 할 때,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구축을 할 때는 여러 종류의 LLM 모델을 다양한 종류로 믹싱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한 모델들을 파이프라인 형태로 엮을 때도 있고 하나의 풀에 넣고 같이 디스커스하게 만들 때도 있으나, 어쨌든 이런 풀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로컬 AI들을 섞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 관제가 복잡해집니다. N2N, N by N의 관제 시스템이 되고요. 또한 그런 하이브리드 AI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도 이 AI가 내놔야 되는 답변들이 다양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AI 자체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프론티어 AI 모델들의 높은 성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고, 클라우드는 민감 데이터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더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백엔드.ai나 그 기반으로 만든 패스트트랙, 빨랑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만들겠다면 GPU를 산 다음에 그 AI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SI를 하거나 뭐 플랫폼을 사서 설치를 하겠다,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이 서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어디까지 AI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만 사용해서 이런 AI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복잡한 알백 시스템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디시전 메이킹이나 HR까지도 연관이 되는 복잡한 일까지를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직책과 어떤 위치까지 가시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이 AI가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복잡한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AI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컨테이너화를 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여러 모델을 띄우거나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이런 분산 AI 워크로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큰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패브릭. 결국에는 우리가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소스를 각자 두었을 때는 항상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싱글 데이터 소스를 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도 큰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니죠. 올해 말 내년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큰 모델들을 소수 놓고 작은 수많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인텔리전스 레벨이 좀 낮아도 괜찮은 종류의 일들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들을 같이 믹싱을 해서 전체적인 에이전틱 AI 구조를 짜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더 작고 효율적이고 작은 AI 모델들을 수없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비용상으로 그게 훨씬 더 유리하고 속도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에이전틱 AI 모델들과 프론티어 AI 모델들을 섞어서 어떻게 잘 라우팅을 하거나 디스커스를 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들이 큰 주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AI 모델들, 특히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오픈소스 AI 모델들이나 그런 모델들을 파인튜닝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그 파인튜닝한 모델들의 데이터를 다양한 종류의 레벨로, 그 권한 레벨로 공급할 수 있는 RAG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다들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건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회사들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답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대답을, 자신만의 대답을 내놓는 수많은 회사들이나 기관들이 내년부터 많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들을 하면서 좀 이어지도록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재밌는 사진들이 다 빠지는 바람에 좀 딱딱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